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 이틀을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전격 사퇴를 결정하셨습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냥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전적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유세를 돕겠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밝혀졌고요. 또 대통령 후보가 나가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사전 투표에 참고한 이유로 앉을 수가 있죠. 그런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게는 한 1% 정도 이렇게 전분에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 일손이 한 손이라도 부족할 때 또 황교안 전 총리를 따른 또 어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적 지원이 되면은 우리 김무성 대는 많은 덕이 될 거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황교안 전 총리 때문에 부정선거가 많이 밝혀지고 미국에서 온 분들도 황교안 전 총리가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많은 교류가 돼 있으니까요. 결국 트럼프 쪽으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연락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보는 영상에다가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이러니까 결국적으로 오늘 또 그분들이 뭡니까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심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투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것이 지금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노력의 결과가로서 많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쯤에서 이제 지금 또 뭡니까 이준석이가 결국적으로 미리 패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냥 이렇게 완주를 해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패배 선언을 하면서 패배 선언을 하면 그냥 깨끗이 패배 선언을 하면 되는데 차라리 사퇴를 하든가 단일화를 하든가 하면 되는데 양쪽을 다 물고 떠들면서 또 이재명인데 뭐 졌다는 식의 이재명이 당연히 된 같은 이런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어차피 나중에 보수 우파의 어떤 이 큰 어떤 뭡니까 이 정치 세계에서는 가지고 가야 이렇게 어려울 때 일손을 한번 보태주고 어깨를 한번 빌려주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건데 이제는 뭐 끝까지 완주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이야기가 교육적으로 왔죠. 뭡니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쫀쫀하게 그냥 포르스를 좀 더 올려두가 결국적으로 뭡니까 대선 경비를 좀 더 하겠다 이런 어떤 뭡니까 아주 찌질이 같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큰 정치는 못 되는구나. 또 거기 따르는 뭡니까 책사들도 그 정도 수준의 책사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할 압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패배선까지 들리죠.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양당 기득권 구조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작더라도 단단한 정치 진영을 세우겠다는 시대 정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선 이틀 남겨놓고 한 얘기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패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이렇게 패배 선언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다른 어떤 구국의 결단, 큰 결단을 하면은 더욱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좋고 똑똑한 건 맞는데 한쪽으로 똑똑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완주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패배를 의식하고 3등을 의식하고 그저 완주만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뭡니까 목리를 부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론 지표는 선거의 윤곽을 대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통계 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유권자 한 분께서 스스로 자문하실 시간입니다. 나의 한 표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내 표가 어디에 투자되어야 가장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펼쳐질 세상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키며 1인 천하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정도 알 것 같으면 이 하나를 알고 둘을 못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세상이 되면 이렇게 된다면 지가 뭔가 좀 더 큰 정치, 지금이라도 더 큰 결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목리를 부리면서 괜찮습니까? 내 가치를 좀 더 올려달라. 그리고 나에게 경비를
대선 경비를 하게 좀 지지를 또 이런 데 어떤 뭐 통사정을 하는 듯한 찌질이 정치를 한다. 차라리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하루 이틀 남았을 때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좀 마음을 비워버리면 지금이라도 뭡니까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도 죽어도 안 했고 손에 장을 찐짓 했지만 하루 전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정치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런 목리나 부리고 이런 게 뭡니까 패배 쓰는 보다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대의 정치가 아닐까. 또 그리고 대인으로 가는 거죠. 군자는 대로행입니다. 어떻게 작은 골목을 가면서 이렇게 글쟁이들은 글 먹고 아는 거고요. 주변에 책사들도 그만한 책사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준석이 뒤에 있는 책사들이 큰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 두렵다면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에 들어오면은 자기를 키워달라. 이렇게 지금 이미 자기가 단어 지금 뭡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프로서도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이 대체할 수 있는 바로 현재 단계는 아니면 더 먼 미래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렇게 목리를 부려서는 국가로도 또 손에 그러니까 보수 우파에는 심장에는 또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이준석이 앞으로 정치 세력은 결국적으로 옛날에 뭡니까? 김정필 그러니까 총재 그다음에 손학규 그다음 대표 인재 또 도지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 그다음에 또 이쪽 박찬종 씨 안철수 의원 이런 꼴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3당 정치를 해서 아직까지 대권을 잡을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안다면 더 큰 그림을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일정한 지지선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을 막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시면 국민의힘이 더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은 띄우고 또 그 보수 뭡니까 국민의힘을 깎아 누르면서 이자가 마지막 패배선을 하는 듯한 이런 내용은 결국적으로 뭡니까 대의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애초에 그들은 계엄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샌드백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유효타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까? 이준석 마저 없었다면 이 대선은 대체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가 뭐 토론에서 조금 이렇게 말로서 이재명을 좀 욕보이고 날렸다 해서 그 지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토론에서 2등은 말 잘한 화려한 말보다는 내 공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이분의 정치를 맡겼을 때 우리나라를 맡겼을 때 어떻게 뭡니까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분이 약속을 잘 지킬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역사에서 보면은 이분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지 또 말과 행동이 맞는지 또 이분이 지금까지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국민은 일순간에 어떤 말 잘하고 이런 거는 정치 평론가들을 보는 거죠. 정치 평론하려고 대선 토론을 보는 건 아닙니다. 대선 토론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이분이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할 것인지 또 이분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또 이분이 살아온 역사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인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건지 또 그만한 도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지 화려한 말 솜씨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차라리 개인적인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의 들으려고 대선 TV 토론을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한 걸음 치열하게 싸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패배선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봉투표를 통해 이 선거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무대 위에서 젊은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뭡니까 자기의 어떤 초절한 패배의식에 젖어서 지금 패배선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더 큰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내가 뭐 단일을 한번 손에 장을 찍는다 했지만 결국적으로 단일을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좀 더 큰 어떤 안목
골목이 해안이 필요하다.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자가 모자라면 뒤에 책사 있는 책사들이 제대로 이 사람을 끌어야 되는데 그 책사들도 뒤에 뭐 김종인 같은 자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해안이 그것이 다가 아닐까. 어쩌면 몇 프로 지지율을 더 올려서 그지 않습니까? 10% 지금 나오면 얼마고 10% 이상 나오면 절반을 받고 15% 이상 나오면 뭐 다 받는다. 선거 비용을. 이거에 대한 어떤 목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짠하고 처절하다. 그럴 바에는 더 큰 손에게 뭡니까 기대는 게 더 맞죠. 큰 정치인인데 또 이렇게 김문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안 깨버리는 것이 더욱더 전 나중에 큰 정치로 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또 보수 우파 쪽에서는 뭡니까 한 분 어깨를 빌렸으니 나중에 언젠가는 한 분은 갚을 기회가 있지 않나. 이것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설 여사님이 저기 뭡니까 바로 전라도를 갔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또 동창도 만나고요. 그래서 너가 안 찍어주면 내가 쫓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이렇게 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특세가 또 말했는 것이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끄럽게 뭡니까 온 국민의 또 여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겠어. 그래서 주부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뭡니까 단합되는데 뭡니까 일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표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지금 깜깜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지하지 않겠나. 아마 내일 모레는 무작위 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복수 혈전, 그래서 지키기 위한 표, 또 우리가 뭡니까 이기게 됐던 표. 도저히 이재명이 세상은 싫다는 표 이런 것들이 아마 무작위 나오지 않을까. 저는 80% 이상의 어떤 뭡니까 투표율이 나온다. 지금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계급 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저열한 사고입니다. 유 씨가 설란영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한 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적 언사입니다. 이런 유 씨도 한때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통합진보당의 대표였습니다. 진보정당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권익,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을 했던 유 씨가 이중적 행태를 보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편에 따라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 그러니까 이자가 내가 썩었지 않나 이렇게 자기 말이 결국적으로 그대로 지금 뭡니까 역사를 흐름 속에서 그대로 자기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인도 이제 한 66세쯤 되는데요. 결국적으로 내가 썩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 여사님이 전라도 순천을 갔는 것 같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순천여중 순천여고 출신입니다. 상인 시민들과 악수할 때 주위에서 김문수를 연호하였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설란영 여사를 보러 순천까지 찾아온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설란영 여사는 아랫장 상인회장 등과 짜장면을 함께 하였습니다. 순천에 극장이 4개 있었는데 영화를 좋아해 자주 갔다고 여고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설란영 여사의 순천여고 동창 10여 명도 찾아왔습니다. 어머 난영하며 서로 끌어안고 좋아 죽었습니다. 여고 동창생은 기자들에게 여고 시절 농구라든가 운동 좋아했고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설란영 여사는 상인들에게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표 부탁한다. 여기서 표 안 나오면 나 쫓겨난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황인장님. 그러니까 설 여사님이 워낙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담백하시고 또 뭡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그런 매력을 가진 분이다. 감히 유축세 같은 인간이 놀래될 그런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유축세의 어떤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도 작가라는 작자가 결국적으로 뭡니까 어떤 편협주의, 그다음에 학벌주의 이런 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또한 저자들에게 자책 있는 자들에게 자충수가 돼서 표를 깔아먹는 어떤 뭔가 결과적인 어떤 효과를 주지 않나. 저는 유턱세 때문에 100만 표는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는 마지막 오늘 밤이 지나면 하루가 남는데요. 이 하루는 뭡니까 1년간 막먹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뭡니까 이 가속도가 지지율에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었는 겁니다. 가속도의 어떤 미천이 필요한 우리가 이제 밑불이라 그러죠. 밑불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영화
일시적인 어떤 인기는 이렇게 지지율이 확 늘어가는데요. 이 밑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란 모래에서 완전히 무너진 어떤 11%에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뭡니까? 지금까지 역사, 서사를 점점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네티즌들 찾아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큰 공사를 했고 그 수십 배의 공사를 했지만 아무 탈이 없었고 아무도 징역 간 사람 없고 조사받은 사람 없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선도시 이런 것들은 FC 뭐 성남 FC 모든 것이 사건이 되고 징역 가고 감옥 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법화를 쓴 적도 없고 코끼리 키운 적도 없고 이런 것이 되면서 개인의 서사로 이렇게 밑불이 지기 때문에 밑불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내란몰이나 어떤 이렇게 뭐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서 고정이 되거나 늘어오는데 이것은 서서히 불이 지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유세 현장들은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잘 안 오다가 처음에는 연예인들만 나오고 뭐 개그맨이 나오고 이랬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고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깜깜이 속이지만 많은 특히 여인들 표가 굉장히 이동이 되고 또 이준석의 표라든가 사표 방지표가 있죠. 또 이재명의 표가 이렇게 또 그다음에 뭐 무당청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또 사이 보수 이런 분들이 대거 김문수 후보님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오늘 밤에도 수십만 표가 오를 거고 내일까지도 엄청난 표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몸으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꼭 뭡니까 대선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봉수입니다.